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적 사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적 사가 중에서 가장 장안의 화제였죠. 울산의 준민규 선수가 대전으로 이적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준민규 선수가 왜 대전으로 이적을 하게 됐고, 대전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또 대전과 잘 어울릴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적 소식이나 대전에 대한 루머들, 이런 것들을 시티팟에서 다뤘었는데, 아무래도 시티팟의 텀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단독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된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단의 이해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황선홍 감독은 지속적으로 A급 스트라이커를 원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대전으로 재선임되자마자 초반에 썼던 전술은 정통 9번을 활용한 그런 전술을 썼었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잘했던 제로톱 전술을 좀 활용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데, 황선홍 감독은 이적 시장 내내 지속적으로 A급 스트라이커를 원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세대 교체를 원했습니다. 젊고 기동력 좋은 선수들로 선수진을 꾸리고 싶어하는 김판곤 감독의 의중에 따라 팀을 구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적 오피셜 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은 거의 다 젊고 유명한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 측에서는 준민규 선수의 나이, 그리고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울산 측에서는 판매할 의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A급 매물을 잡고 있던 황선홍 감독은 준민규 선수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었고,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시감독 활동을 했을 때 준민규 선수를 발탁하기도 했었죠. 황선홍 감독은 아무래도 자신이 정통 9번으로서 굉장히 성공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쪽 구단 측의 의견은 그렇다 쳐도 준민규 선수의 의중이 중요했었을 것 같은데요. 대전의 스쿼드를 보면요, 스트라이커 측에서는 구택, 천성훈 선수가 있는데, 구택 선수는 부상이 상수입니다. 2번의 장기 부상을 끊었었고, 또 돌아와서도 몇 경기 뛰다 다시 부상당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주전 스트라이커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천성훈 선수는 아직 어리고 기량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24시즌 천성훈 선수가 출장을 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전방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혼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규 선수로서는 출전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김판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의 주민규 선수는 로테이션 멤버로 좀 주로 활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선수로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증명하고 싶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팀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주민규 선수가 이적을 택한 것 같고, 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단에서 역대 내국인 최다 연봉을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주민규 선수의 나이로 생각을 해서는 이제 머지않아서 은퇴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구단 내에서 최다 연봉을 약속을 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규 선수가 대전으로서의 이적을 확정을 지은 것 같고요. 주민규 선수의 프로필을 살짝 살펴보면요, 1990년생, 만 34살입니다. 신장은 180cm, 몸무게는 83kg, 통산 359경기 144득점, 39도움을 올리면서 굉장히 순도 높은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정통 스트라이커로서는 최다 득점이라고 하는데요. 벤투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을 때는 벤투 감독의 프로필상으로 맞지 않아서 주민규 선수가 발탁이 되지 않았었는데, 벤투 감독이 떠난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대전은 국가대표 스트라이커를 품에 안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장점을 보면요, 명확합니다. 골 스코어러. 대전이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주민규 선수는 4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올릴 만큼 꾸준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고요. 21시즌에는 제주 소속으로 22득점을 올리면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22시즌에는 17골로 공동 최다 득점이지만 K리그 득점왕 기준에 따라서 출전 경기수가 적었던 조규성 선수에게 밀려서 득점왕 2위를 차지했고요. 반대로 23시즌에는 티아고 선수와 공동 최다 득점이었지만 티아고보다 적은 경기수를 기록했던 주민규 선수가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등딱입니다. 주민규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는 그렇게 큰 신장을 가진 선수가 아닙니다. 183cm고요. 하지만 건장한 체격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 등딱을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장점을 뽑을 수 있는 게 연계 플레이입니다. 주민규 선수가 미드필더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통 스트라이커들에 비해서는 시야가 좀 더 넓고 주변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그렇듯이 특출난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존재합니다. 지금으로서의 주민규 선수의 단점을 살펴보면요, 나이입니다. 주민규 선수의 나이는 90년생, 만 34살이죠.
34살이라는 나이는 언제 에이징 커브가 와서 기량이 확 떨어져도 우습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24시즌이죠. 작년에 주민규 선수가 기량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경기 출장 수가 많아서 국가대표 경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폼 저하가 일어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에이징 커브도 분명히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신체 능력이 조금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의 나이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단점은 활동 반경입니다. 실제로 주민규 선수가 벤투 감독이 활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존재하는데요. 이 활동 반경 안에는 물론 속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력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고 전방과 후방을 활동폭을 많이 가져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은 주민규 선수가 해리케인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선으로 내려와서 연결을 해주는 플레이들을 많이 따라 했고 또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는 장점으로 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거는 황선홍 감독의 전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새볼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인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 전술에 주민규 선수가 어울릴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로톱 전술을 활용했을 때 눈에 띄게 보이는 점이긴 하지만 구택 선수가 나왔을 때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거든요. 특히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서 볼을 소유했고 이선 선수들에게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구택 선수는 잘했지만 주민규 선수가 이런 활동폭을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점이라고 좀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민규 선수가 대전으로 이적을 함에 있어서 기대점과 우려점이 있겠죠. 물론 아까 위에 있었던 장점과 단점에 속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민규 선수의 이적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득점입니다. 대전이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무조건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황선홍 감독은 그래도 수비진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잘 시키는 감독이기 때문에 수비진의 단단함을 가져간다고 가정하에 전방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득점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의 등장이 주민규 선수의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주민규 선수의 이름값만 생각을 해서는 15득점 이상은 득점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주민규 선수의 영입에 있어서 좋은 영입이다라고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또한 주민규 선수의 장점을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정재희 선수가 이선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영입된 정재희 선수와 주민규 선수의 합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또 이제 우려점을 살펴보면은 에이징 커브입니다. 방금 말했던 단점과 같이 언제 기량이 확 떨어질지 모릅니다. 1년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민규 선수로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마지막 불꽃을 대전에서 태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좀 에이징 커브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톱 전술의 황새볼은 어떨까입니다. 이거는 주민규 선수에 대한 우려점도 있겠지만 황선홍 감독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원톱 전술을 활용했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민규 선수를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반전을 시킬 수 있을까? 원톱 전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려되는 점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영입을 통해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전의 기업 구단으로서의 자본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영입되는 선수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었기 때문에 자본을 가지고 있다. 대전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살펴보면은 영입된 선수들의 나이가 30줄이죠. 대부분 30살 이상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뜻은 2년 안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는 원나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규 선수도 그렇고 임종훈 선수도 그렇고 하창래, 정재희 이런 선수들이 베테랑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어린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를 이루겠다. 이번에 영입된 베테랑 선수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승을 경험했던 우승 DNA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잘 이끌어주면은 대전의 어린 선수들도 잘 이끌려가서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이 영입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황선홍 감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우리 한맨께서는 시즌 마지막 경기 때 이런 말을 하셨죠. 대전의 우승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프로필에 맞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영입을 해주면서 황선홍 감독이 자신의 전술을 펼칠 수 있게 영입을 계속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양날의 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황선홍 감독의 원하는 프로필을 바탕으로 모든 선수를 데려왔는데 여기서 황선홍 감독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재선임 됐을 때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대전 하나시티즌 1기 때는 허정무 이사장과의 불화도 있었고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의 사퇴의 이유가 됐었는데 이번에 2기로 재선임을 하면서 그때 지원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황선홍 감독이 후반기에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한명주 회장님은 황선홍 감독에게 좋은 전폭적인 투자를 해주겠다는 마음을 굉장히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은 2년 안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내야 합니다. 설령 트로피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권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민기 선수 영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을 조금 말해드리자면 저는 조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영입이라고 또 보여지긴 하지만 그만큼 우려되는 점들이 또 많아가지고 과연 대전에 이게 있어서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민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나이라는 그 불안정한 요소, 에이징 커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정한 요소가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런 평가는 시즌이 끝나고 나서 내려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잘 하겠죠. 그래도 주민규 선수는 클래스가 있는 K리그에서 보여진 능력은 분명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볼까 합니다. 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번 주민규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